네, 2월 3일, 2월의 첫 거래일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우리 시장 위축될 만한 뉴스들도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지난주 딥시크 그리고 이번 주에는 관세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좀 잡을 듯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장에서 부각됐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3대 지수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PC 가격 지수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굴스비 총재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죠. 거기다가 로이터 통신이 장중에 트럼프가 관세를 3월 1일에 부과할 수도 있겠다, 연기시킬 거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주식시장의 상승폭은 확대돼 나갔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투심을 급격하게 냉각시켰던 뉴스는 백악관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죠.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줌과 더불어 철강과 석유, 가스, 반도체에도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낙폭은 확대가 됐고요. 이날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1.5% 상승해서 가장 낮게는 0.5% 하락으로 2%포인트가량의 변동성을 보이는 등 굉장한 변동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인을 했던 것은 엔비디아의 급락세였는데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젠슨 왕 CEO가 회동을 가진다, 이런 뉴스 속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3.7%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죠. 로보택시, FSD 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1.1%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팔란티어는 이제 내일이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들에 힘입어 1.6%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이슈는 바로 이 관세 부과 예고인데요. 지금까지 예고된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이미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우에는 기존 100%에 플러스 1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국가가 미국의 전체 수입 비중 가운데 합산 4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매겨버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자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 형성될 수 있겠죠. 우리 증시의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환율이 재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역시도 언제든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그리고 화장품 등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관세 이슈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도피처 업종으로는 조선과 방산, 게임, 그리고 바이오까지, 그 외에도 관세 부과에 따른 수혜 업종,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테마주들까지도 아래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왔을 때 튀어 올랐다가 빠르게 반납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매는 조심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이 외신 헤드라인을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봤을 때에는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 그리고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협상의 카드로 쓰이는 것이다라는 시각, 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클레이즈에서는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2.8%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박, 국내 총생산이 하락하는 등의 이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수가 3에서 5%까지 변동을 보일 수 있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니까요. 이 점들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헤드라인을 통해서 오늘장 주도 유망주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새롭게 유행하는 트렌드 가운데 VIB라는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Very Important Baby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가장 아이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수혜주들로 엮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젠슨 왕의 회동 이슈에 따라서는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 넥스틴과 피델릭스 등이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는 큰 어떤 발언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복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죠. 그 가운데 히토류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주목을 받을 거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인데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욕 증시 이벤트로는 7일에 발표되는 1월 월간 고용보고서를 보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이것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급락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의 변동성도 유의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번 주에도 M7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화요일에 알파벳, 목요일에 아마존, 그러면은 엔비디아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M7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월요일에 가장 중요하게는 또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AI 소프트웨어주들 투심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벤트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양시장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코스피가 0.7% 밀렸고 코스닥은 0.06%의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상 이날은 긴 연휴를 마치고 왔고 또 관세 부과를 임박한 상황이라서 리스크적인 측면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포인트는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거의 장중 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종가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외국인이 이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현물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1월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는 낙폭이 좀 크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을 통해서 월봉 4.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7.3%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며 한 달 성과를 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7개월 만에 양봉으로 전환된 부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9천억 원, 5천억 원 한 달 동안의 양시장을 팔았습니다. 섹터별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그래도 안전처로 꼽히는 딥시크나 관세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섹터들이 좋았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환율은 다시 한번 관세 부과 우려 속에 21원 급등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는 지금 8시 지나서면서 나스닥 선물이 다시 한번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2%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여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자, 2월 4일부로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사실상 협상용 카드로만 작용하겠지라는 기대도 내심 있었는데요. 2월 1일자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까지 관세 부과는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2월 코스피가 2,500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2,450선, 2,630선의 하단과 상단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한 차례 2,500선을 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그 구간에 필요할지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겠죠.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일 리가 없습니다.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일단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라는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IM증권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크게 뒤흔들 만한 리스크가 되진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건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세 부과가 일시적 충격에 그칠 거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협상용 카드에 그칠 거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지금 원유 수입과 관련된 관세 부과는 다소 미뤄진 상황이죠. 그리고 10%로 줄었고요. 철강과 관련된 내용도 3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 관세율이라든지 관세 시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측면이 이 신중론의 근거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금 가격 계속 치솟는 것, 또 원자재 쪽으로 힘을 받는 것, 이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 해지 차원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2월에는 이 부분에 초점 맞춰 보겠습니다. 자, 대응을 고민해서 관련주를 정리해드립니다. 관세 피해주는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클 겁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당장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발이 강할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꼬집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관세율이 좀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나가면서 자동차와 반도체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여진을 겪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게다가 지금 캐나다, 멕시코 쪽으로 공장 있는 쪽이 타격이 클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인데요.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다 멕시코 쪽에 공장 갖고 있고요.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동일합니다. 한올시스템의 경우에는 캐나다 쪽으로 공장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도 피해주로 엮이는데 LG엔솔, 스텔란티스랑 합작사해서 캐나다에 공장이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JV 설립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SK온도 이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임 예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는 있을까요? 지금 석유, 가스 쪽으로는 오히려 수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S51, GS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일단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증권가에서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쪽으로 철강 때리기에 들어가게 될 경우 3월부터 비철금속,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된 관세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될 텐데 이때까지 국내 비철금속, 철강주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월 한 달 동안 현대제철이 오히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9%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띄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현대제철이 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관세 때리기 들어가 있는데 사실 미국 쪽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쪽으로는 수혜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미국 쪽으로 지금 매출 비중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두 회사고요. 한화솔루션 20%, OCI홀딩스 30% 1월에 성과를 냈습니다. 자, 관세 안전지대로는 아시겠지만 조선 섹터, 물론 지난 금요일에 단기적인 출렁임을 겪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고점 부담감 안고 있는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일본 쪽에서 미국산 LNG를 수입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또 관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깎아줄게. 미국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할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그 기회 여부들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은 관세 수혜와 마찬가지로 1월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강했던 종목들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0% 이상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13%, 알테오젠도 20%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안전지대, 피난처가 계속될 수 있을지 전략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자, 딥시크의 여진 속의 투자 아이디어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진은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말 사이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렸습니다. 자세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만남이었다라면서 젠슨 황을 젠틀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사라고 칭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IT 반도체 쪽으로는 여전히 하드웨어 쪽으로 피해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칩 수출 통제가 미국 쪽에서 어떤 뉴스로 업데이트가 될지, 국내 반도체주는 지난주 SK하이닉스 9% 급락 이후에 만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 IT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텐데요. 저희 막판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수급적으로는 단기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존,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웨어가 2월에 주도주다라는 게 KB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개장 전 주목할 추가 3가지로 마무리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마귀상어, 동해에서 유전 또 발견되면서 51억 배럴, 우리 쪽으로 기회가 또 한 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과 단독 보도라는 점, 변동성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가지 주의해 주시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아즈넥스텍이 상한가 같습니다. 재개 모멘텀 지난주에 현대차, 삼성 쪽으로 있었죠. 오늘 로봇주가 다시금 반등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2월의 주도주로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일 회담과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지금부터 이벤트 플레이도 가능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봅니다.